대학교, 네, 여기 지금 전문대인데 거기를 졸업하고 식당에서 요리사로 네, 일을 했었죠.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살던 그 평촌 집에서 딱 5분 거리에 있어요. 나와서 바로 이제 꺾으면 되는 아지랑이 식당. 네, 여기서 제가 요리사로 일을 했죠.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, 북한의 그 중앙당 민방위부 산하 식당이에요. 그래서 민방위부에서 뭔가 외화벌이 목적으로 식당을 이렇게 회사를 일단 세웠는데 그 회사가 무슨 회사였지?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민송회사였나? 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 식당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지랑이라는 어찌 보면 새로운 이제 브랜드 비슷한 그런 거를 이제 만든 건데 사장이 약간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빵을 일단 처음에 만들었었거든요. 식당 하면서 빵을 같이 만들었는데 이 빵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빵이 되게 잘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도 같이 유명해진 케이스인데 한 2층짜리 여기 1층에 식당이 있고 2층에도 또 식당이 있고 그리고 뭐 옆에 운동센터도 있어요. 그리고 사우나도 있고 뭐 상점도 있고 되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곳인데 일단 들어가면 굉장히 큰 홀에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룸이 있는 식이에요. 룸은 6인용, 뭐 8인용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룸 안에 들어가면 노래방 기구도 같이 있거든요. 그래서 북한의 노래방 하면 약간 그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뭐 한국은 이제 보면 그냥 노래방 안에 들어가서 간단한 음료 시키고 노래만 부르잖아요.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방에 들어가서 일단 음식을 쭉 시키고 그다음에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곳이죠. 그래서 여기는 기본 중식이 기본이에요. 중국 요리가 기본이고 양식, 약간의 양식, 한식, 일식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냉면도 있고 굉장히 잘 나가는 식당이에요. 사람이 진짜 많고 명절날에 북한의 그 1년 명절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놀러 나가고 식당에 많이 오는 날이 3.8절이랑 5.1절인데 5.1절 하루 매출이 한 17,000달러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평양시에서는 엄청 유명한 그런 레스토랑이에요. 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풀네임으로 보통 김책공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졸업은 못했습니다. 아무튼 거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. 이렇게 평양 지도를 봤을 때 크게 딱 보면 대동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동강의 가장 큰 솜이 이제 두루솜인데 두루솜보다는 이 양각도. 릉나도랑 양각도가 유명하죠. 근데 저희는 그 양각도 바로 맞은편 강소죠. 네, 강변에 김책공대가 이렇게 있습니다. 보면 이 지구가 김책공대 부지예요. 그래서 김책공대는 김일성대에 비해서 부지가 엄청 작아요.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작아요. 그리고 확장할 수도 없어요. 뭐 양쪽으로 다 뭐라고 하죠? 주택지구고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어요. 이쪽 반대쪽으로는 또 강이고 하니까 위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 사방으로 들러막힌 건물이 있거든요. 이게 15층짜리인데 이게 번총사라고 했었어요. 저는 여기 어충에 있는 정보과학기술대학이라는 그 학부를 다녔어요. 이 얘기를 하면 김일성대 애들이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약간 그런 분위기, 연고전, 고연전 비슷한 그런 대치 구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대학별 대항전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김일성대와 김책공대가 그 대항전을 두고 엄청 신경전을 많이 벌입니다. 근데 좀 유감스럽게도 김책공대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김책공대가 항상 김일성대한테 지더라고요. 대부분. 그게 한 5종목 있었는데 축구, 농구, 배구, 송구, 여기선 핸드볼이라고 하나요? 그러니까 북한에서 송구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송구, 탁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럼 밧줄 당기기가 있었어요. 줄다리기. 근데 김책공대가 그 밧줄 다리기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남한이랑 북한의 캠퍼스 풍경 중에 가장 또 다른 게 저는 그 김책공대 한 3년 반을 다니면서
제 친구들이 술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. 네, 저도 당연히 술에 취해 본 적이 없고 뭐 기숙사에서 가끔 주말에 뭐 술 마신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그 캠퍼스에서 걸어 다닐 때에는 대학생 그 양복을 입고 대학생 넥타이를 메고 다닐 때에는 술에 취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. 아마 그런 게 있다면 청년동맹에 불리어 가서 좀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. 평양은 이제 그 대동강 사이에 섬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 두루섬도 있지만 양각도 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릉라도도 있고 이 섬들에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섬의 경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연적인 어떤 섬이고 뭔가 또 그 시내에서는 볼 수 없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변이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. 여기 한강처럼 그렇게 개발이 잘 안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지도 않는데 근데 이런 섬들에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좀 가서 보면은 또 색다른 어떤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여기는 평양 사람들도 못 가본 곳이고 잘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, 여기 주체사상탑이 있습니다. 주체사상탑 다 알죠. 북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데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근데 올라가 본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. 아버지 친구분 중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기가 높이가 좀 높아요. 되게 높아요. 한국으로 치면 그냥 서울로 치면 서울에 와서 63빌딩 올라가잖아요. 전망을 보기 위해서. 뭐 지금은 롯데타워겠지만 평양 가서 평양의 전망을 보고 싶으면 여기 주체사상탑 올라가면 됩니다. 엄청 높고요. 여기 올라가면 그냥 다 보입니다. 평양이. 그래서 아마 평양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평양의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가는 것도 좋겠다. 여기 아까 말한 만수대 동상에서 쭉 내려와서 그 대동강 쪽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대동강 그냥 바로 기슭에 옥류관이라는 게 있거든요. 옥류관은 뭐 워낙 유명해서 한국에서도 저는 여기 옥류관 냉면을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북한에 가면. 뭐 소문난 잔치 먹을 날이 없다고. 근데 옥류관이 유명한 건 맞아요. 유명한 건 맞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외교 수반들 뭐 대표단들이 막 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시끄럽나요? 시끄럽기도 하고 되게 고급스럽지는 않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곳은 그렇죠. 여기인가? 여기 청류관. 청류관이라고 해서 청류벽을 따라 흐른다 뭐 이래가지고 청류관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도 냉면집이거든요. 그래서 평양에서 뭐 평양냉면 하면 옥류관, 청류관 이렇게 꼽는데 되게 좀 많이 호불호가 갈려요. 근데 저는 청류관의 냉면을 꼭 먹어봐야 된다. 여기가 되게 어찌 보면 좀 냉면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옥류관 냉면은 서민 맛의 뭐 그런 평양냉면이라고 봤을 때 이제 청류관은 좀 살짝 간부용 냉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가면 노쟁반에다가 주거든요.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쑥 아이스크림을 줘요. 그것도 이제 노쟁반이요 작은 데다가 주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. 그래서 청류관 냉면. 냉면은 청류관이다. 냉면집은 냉면이 맛있어요. 무슨 쑥 아이스크림이 뭡니까? 그러니까 쑥 아이스크림이 뭔가 더 맛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청류관이다. 청류관 드셔보셨어요? 먹어봤죠. 옥류관도 먹어보고 청류관도 먹어봤는데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. 청류관이 조금 더 뭔가 발전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해요. 그 건물도 좀 더 예뻐요. 그리고 좀 더 아지트 같은 느낌? 그치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막 그렇긴 옥류관만큼 알려지진 않아서 옥류관 냉면이 원조예요. 그래서 사실 맛으로 봤을 때는 옥류관 냉면이 좀 밍밍해요. 막 밀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맛도 좀 나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를 건너뛰면 안 돼요. 여기를 먹어보고 원조의 맛을 안 다음에 청류관 가서 이런 식으로 또 조금 변화되고 발전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. 옥류관 먹어보셨어요? 옥류관 먹어보지 못했어요.
근데 억류가는 솔직히 갔다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먹고 그냥 왔거든요. 사실 그런 말도 있어요. 그 줄 서느라고 너무 네. 힘들어서 맛있을 수밖에 몇 없다. 번을 아니 몇 번을 갔다가 너무 줄만 서가지고 이제 왔는데 청류가는 이제 가서 딱 그 자리에서 그 저희 그때 그 식당 창립일이라서 가서 뭐 예약을 딱 하고 이제 먹었는데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. 정말 그 면의 그 쫄깃쫄깃함 그리고 육수의 담백함 그리고 양념의 그 맵고 짠 그 맛이랑 해가지고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었다. 그래서 청류간만 딱 먹어봤을 때 아 억류간 굳이 안 먹어봐도 되겠구나. 평양냉면의 탑은 청류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. 이 억류간은 변한 맛이에요. 이게 원조는 청류간은 변한 맛이고 억류간이 원조입니다. 제가 일했던 식당에 가보고 싶어요. 예전에는 정말 정말 이게 짠한 이야기이긴 한데 되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거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뭔가 많은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는 다 평등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평등한 것인가? 나는 한 달에 기껏해야 40 내지 50달러의 돈을 벌겠다고 하루 9시부터 11시까지 12시간 넘게 노동을 하고 뭐 8일 내지 열흘에 한 번씩 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거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은 한 끼에 그냥 100달러 아무렇지 않게 우습게 쓰고 가거든요.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꼭 내가 한번 이 식당에 손님으로 와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떠났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손님으로 이제 앉아서 다 먹지는 못해도 한번 요리들을 다 시켜놓고 그런 좀 초로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좀 꼭 해보고 싶어요. 평양시 안녕. 이제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한 7년 정도 살고 그 전에 이미 유럽에도 가봤고 외국의 여러 나라를 가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어찌 보면 평양시에서만 나는 나무 그리고 그 향기, 공기 이 맛은 참 잊혀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.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오래오래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평양에 사는 사람들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향 그리고 그렇게 안식초로 남아있기를 바랄게. 안녕. 뭐 북한 하면 나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쭉 평양에서만 살았으니까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쭉 평양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그런 도시일 거야 아마도. 그래서 여기 서울에 와서 살면서 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평양에서 너무 어디를 다녀보지 않은 게 너무 후회돼. 내가 사는 동네, 뭐 학교, 대학 이런 거 빼고는 내가 별로 다녀본 적이 없더라고. 그래서 여기 와서 평양은 어떠냐, 평양의 맛집은 어떤 게 있고, 뭐 명소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할 때 별로 말할 게 없더라고. 그렇게 크게 놀아보지도 못하고 어디 다녀본 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게 아쉬움으로 남는데 이제 앞으로 평양에 갈 기회가 꼭 오리라 믿고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다시 평양에 가서 그 못 본 것들,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원 없이 다 경험해 볼 거야.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무 크게 달라지지 말고 낯설어지지 말고 좀 내가 살던 그때 모습을 많이 간직해줬으면 좋겠어.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. 네. 안녕.